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강프로가 가져온 리플 소식 전해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플 보기 전에 바쁘시거나 단타 수익 종목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 보유 종목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강프로 24시 정보방 하단 더보기 링크 있으니까 타고 들어오셔서 2번 적어주시고 입장해 주셔서 급등 종목 추천부터 보유 종목 진단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 요구 받지 않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게끔 공부 자료까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플로 와서 일단 리플이 조금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일단 200일선을 좀 터치하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움직임이 좀 긍정적입니다. 일단 하락 추세지만 일단 하락 추세를 막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좀 띄워주고 있고, 제가 590까지 빠져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말아 올릴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모습만 봤을 때는 아직 일단 660 자리는 받쳐주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은 좀 횡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 일단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폭락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하락 추세를 넘고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 짧은 흐름보다는 이렇게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나서 일단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단 이번 주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의 움직임도 좀 중요하다. 일단 660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주면서 주 200일평도 지키면서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상승분을 정확히 100% 반납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좀 기사를 가져왔어요. 일단 아서 헤이즈가 2024년 암호화폐 최대 상승장을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가 아서 헤이즈가 오는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이 대공황 이후에 최대 상승장을 맞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토큰 2049에서 아서 헤이즈는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통화량 증가 및 특정 기술 발전에 의해 주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존재해서 강력한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헤이즈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세계적으로 채무 증가 속도가 가속되고 있음을 좀 지적했다고 해요. 그는 세계 전체가 인구 증가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채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가 그 부채를 살 것인가? 라고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디오, 철도, 인터넷이 기여한 과거의 기술혁명을 언급하며 현재 AI 기술혁명이 금융시장의 상승세를 끌어내고 암호화폐 시장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이 AI의 선택적 통화, 더 커런시 오브 초이스가 될 것이라 한 바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디지털성과 본원 가치, 인간의 개입이 불필요한 지속성 등 AI의 요구에 맞는 통화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헤이즈는 AI는 인간의 법률이나 규제를 신경 쓰지 않는 개인적 경제 단위라며 비트코인의 성질과 궁합이 좋다는 견해를 재차 반복했다.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헤이즈는 파일코인을 향후 유망주로 꼽았는데 특히 분산형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파일코인의 유용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파일코인도 엮여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파일코인의 가치가 최고치에서 90% 가까이 하락하고 있으나 현재도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가치의 근거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파일코인의 스토리지 플랫폼인 실스토리지 에 대해서도 실제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유용성은 명확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AI와 이제 비트코인을 엮어서 이렇게 조금 호재를 좀 만들어내려는, 호재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이런 설명을 좀 해줬는데, 일단은 좀 뭐 차트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야겠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의 나스닥 상장이라든가 블랙록의 이제 비트코인 ETF 이런 것들 좀 승인, 이런 것들 좀 돼줘야 좀 큰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일단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버리면 여러분들 못 삽니다. 한 번에 이제 월봉으로만 보셔도 한 번에 팍 올라버려요.
한 번에 팍 올라버린다고.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이거 못 삽니다, 한 번에. 이전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계속해서 뭐 400~500원대 이렇게 움직여줬던 이런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산다고. 다 오르고 사지 말고 오르기 전에 분할로 구매하세요. 월급을 받으시면 분할로 적립해 나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할로 구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오르고 나서 사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손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리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집을 하고 있고요. 괜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저것도 제가 이때도 오르기 전에 잡아가지고 6월 달에 추천 나갔었죠. 오르기 전에 잡아서 1100원까지 본다고 유튜브 최초로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1120원 찍어줬죠. 이게 우연일까요? 정확하게 가는 타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단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수익 보셨다는 거. 이렇게 해드린 데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와서 보세요. 다 대응해드렸죠. 다 대응해드리고 리플에 대한 이런 호재 같은 것들 다 받아보시고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데, 리플은 앞으로 나중에도 엄청나게 갈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추세도 괜찮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추세도 괜찮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좀 횡보만 쳐줘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일단 비트코인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조금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거치는 여러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런 움직임도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차피 조금 횡보를 거쳐주고 매집을 한 이후에 이렇게 좀 들어 올려야지,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해도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갈 타점에서 팡 터트릴 거를 예상을 해야 된다. 어느 순간 올라버리면 못 산다고. 이러니까 오르기 전에 잡아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야 된다.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파실 거예요. 근데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리플도 타점 나오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적어주시고 강프로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위스 개인정보 보호는 아이노미 카드 ICO를 통해서 직불카드 결제 적용된다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자, 좀 보시면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쓰는 이런 카드인데, 자 보시면 이번에 이제 직불카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직불카드 서비스를 강화할 기본 ANCA 토큰에 대한 ICO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자 보시면 스위스 츄리히에서 어제죠. 어제 이렇게 나왔는데 2004년에 설립되어 금융산업의 IT 및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아이노미 카드는 다가오는 ICO의 세부 사항을 방금 발표했다. ICO는 스위스의 주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해서 100% 암호화 은행 카드 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개인을 위한 이상적인 카드다.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런 카드를 좀 만들고 있다. 지금 보시면 100% 암호화폐로 돌아가고 KYC 없이 결제 한도가 없는 이런 것 정말 괜찮은 편리한 이런 카드가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노미 카드는 0.1달러 수준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매우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는 최대 5%에 달하는 일반적인 신용 직불카드 수수료보다 거래소 거래 수수료에 더 가깝다. 지금 수수료가 엄청 싸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사용자 경험과 인체공학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므로 시장 우선으로 사용자에 의한 무한한 맞춤 설정을 제공할 것이다. 일단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카드는 12개 주요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피아트 결제를 지원합니다. 보시면 BTC, 이더리움, USDT, BNB, XRP, 도지, 트론, 매틱, 아발란체, BUSD, 코스모스, XMR 및 해당 통화의 현지 통화 환율은 스위스 SNB, SNB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카드는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사용을 지원할 것이다. 정말 광범위하게 이렇게 암호화폐 사용을 지원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이렇게 생태계가 확장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코인들은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을 코인이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이제 많은 잡코인들 중에서 살아남는 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카드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생성된 수익의 20%를 ANCA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를 해요. 전자상거래 결제를 위한 세계 시장이 2023년에 12%가 증가해서 5,250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서 토큰 보유자가 이 시장의 일부를 차지할 가능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에너미 카드는 이것이 토큰 가격의 자연스러운 상승 움직임을 일으키기를 희망한다. 일단 이것도 이제 ICO를 하기 때문에 해서 이제 유니스왑에 상장을 한다고 해요. 상장하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올라가면은 이제 상장 전에 이렇게 ICO를 하는 거니까 ICO 때 조금 구매해 놓으면 좀 이득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이 에너미 카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보시고 소액만 또 투자를 하시려면 좀 소액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가격대가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초반에는 다 상승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프로 정보방 들어오셔서 에너미 카드 ICO 진행하실 분들은 따로 모아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프로 정보방 입장하셔서 2번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마지막 뉴스입니다. 일단 리플은 1일 NFT 거래량에서 가장 높은 이익을 얻습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 NFT 거래는 최근 XRP 레저의 주요 성장 영역으로 남아있다. 총 NFT 거래는 이전 분기에 QOQ로 성장한 몇 안 되는 네트워크 활동 지표 중 하나였다라고 해요. NFT는 XRPL 이제 레저죠. XRP 레저 핵심 프로토콜에 통합되어 있으며 발행된 토큰과 달리 생성 또는 전송을 위해 스마트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좀 설명을 했고, NFT는 2022년 10월 XLS 20에 의해 표준화되어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토큰을 피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로열티 및 스팸 방지 기능과 같은 혜택을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XRP 레저 메인넷에서 다양한 NFT 거래 유형의 활동 증가는 이 영역에 대한 초점을 반영을 합니다. 특히 거의 모든 NFT 거래 카테고리가 증가해서 일평균 총 NFT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도 보시면 일단 넥슨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2개를 갖고 있습니다. 2개를 갖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비트스탬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스탬프 지분을 거의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리플이 비트스탬프 지분을 매입했어요. 넥슨하고 리플이랑 좀 콜라보가 좀 예상이 되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상이 되는 이런 수순이다. 얘네들이 괜히 이렇게 엮인 게 아닙니다. 괜히 엮인 게 아니라고.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엮인 것이다. 세계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과 리플, 지금 NFT 이런 것들도 엮어서 뭐 게임 아이템을 NFT화 시킨다든가, 리플을 통해서 넥슨의 아이템을 산다든가, 희소성 있는 이런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리플로 거래를 해서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뭐 이런 것도 조금 볼 수 있다. 괜히 이렇게 엮인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전에 올려드렸던 이런 기사인데, 이게 다 이렇게 지분을 조금씩 인수하면서 발을 담가 놓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팔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걸 대비를 해서 보유 주식을 지금 팔고 있다.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건들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엮여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리플입니다. 리플만큼은 건들지 않고 있다. 점점 생태계가 확장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냄새 잘 맞는 양반이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는 뭔가 있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괜히 협력이 맺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들을 봐가시면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차트를 보세요. 이전의 차트를 보시라고. 옛날의 차트를 보세요. 이때 한번 빵 터트려 놓고 사람들 다 그냥 죽여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2018년부터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약 3년 정도 이렇게 질질 끌어줬는데 3년 만에 오른 거면 정말 잘 오른 겁니다. 정말 빨리 오른 거라고. 사이클이 빠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마지막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미 이때 하락 추세를 넘어주고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이 자리에서 좀 박스를 만들면서 가더라도 50 자리는 지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밀리면서 다시 말아 올릴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중요하게 지켜줬던 이런 바닥 자리도 다 지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미래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다 사지 말고 한꺼번에 몰빵, 전재산 몰빵 이런 거 하지 말고 분할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고 가셔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트적으로 봐도 기관들이 매집할 구간이 없습니다. 아직 구간이 안 나왔어요. 기관들이 매집할 구간이. 기관들은 싸야 담는다니까. 싸야 담는다고. 정말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보다는 조금 눌림을 좀 기다리시고,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물 타서 그냥 대기하세요. 좀 대기하시는 게 가장 좋다. 어차피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은 다음에 이렇게 살 생각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자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조금 선점을 하셔가지고 분할로 사시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량을 점점 늘려가야 된다는 거. 앞으로 리플 가격 10,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기본 10,000원 이상의 기본. 그냥 칩 차트 만들어 놓고 기관들 매집하고 나스닥 상장만 시켜놔도 정고점은 그냥 넘을 거라고. 역사적 고점까지 넘을 거라고. 한 번에 확 오르면 여러분도 못 사요. 리플의 미래가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 괜히 생태계를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돈이 안 되면 돈을 쓰질 않아요. 돈이 안 되면 파트너를 맺을 이유도 없죠. 근데 왜 맺었을까요? 왜 이렇게 말이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다 파트너십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또 그 리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좀 수익 종목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종목 추천 받고 싶으신 분들, 좀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강프로 정보방 입장하셔서 2번만 적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